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박현철입니다. 낙하산이죠, 낙하산. 삐용!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랜드 체로키 풀체인지 모델 5세대에 바로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이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은 5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고 지프에서 최초로 3열차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찍었던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우리나라에서 산타페하고 약간 비슷한 크기, 포지션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랜드 체로키 L로 바뀌면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옵션도 좋아지고 뼈대부터 완전히 갈아치운 지금 경쟁 모델이 뭐 포드 익스플로러, GV80 그리고 뭐 팰리세이드 그 중에서도 럭셔리급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프에서도 그랜드 체로키는 약간 플래그십, 외건이어 바로 밑에 있는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그 모델이 되겠죠. 미국 뉴스위크 선정 2021 올해의 최고의 패밀리 SUV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지프의 SUV 그러면은 약간 좀 한 수 아래로 봤었잖아요. 오프로드는 좋지만 SUV 쪽으로는 사골, 올드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트렌드에 만났던 모던한 느낌으로 탈바꿈되면서 실내도 굉장히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대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차량이 좀 생산이 좀 차질이 빚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된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차량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나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이 지프에서 우리나라에 미국 생산 차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어서 이렇게 빨리 들어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프 9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프를 아껴주신 덕분인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차종이 우리나라 마켓에서 이렇게 팔릴 수 있고 경쟁이 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4,800대다 보니까 거의 뭐 산타페하고 비슷한 크기였었는데 지금 요 5세대로 오면서 굉장히 길어졌다고 들었고 현재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220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이 5,155mm입니다. 지금 이 차량보다도 카니발이 오히려 65mm 정도가 작죠. 한 6cm 정도가.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 3,090 이 차량은 똑같이 3,090이에요. 휠 베이스는 요 앞바퀴 축에서부터 요 뒷바퀴 있는 요 축까지는 이제 휠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축의 거리가 실내 공간을 많이 좌우를 하죠. 일단은 요 안에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내를 살짝 보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링컨 에비에이터 봤을 때 그 느낌이 싹 들거든요. 링컨 에비에이터도 상당히 대형 럭셔리 SUV에 들어가는 차량이죠. 그러고 봤더니 에비에이터도 경쟁 차종이 되겠네요. 왜냐면 이 차량 가격이 지금 이 차량은 8,980만 원이요. 9,000이네요. 9,000. 이게 서밋 리저브 트림으로 제일 풀옵션 차량이죠. 미국 차 치고는 굉장히 좋은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도 레이아웃도 굉장히 이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오! 사실 저도 내가 알던 우리 브랜드 차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우리 차답지 않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지프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은 헤드라이트 그리고 테일램프들이 너무 동글동글해서 너무 구형 오래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전면부가 굉장히 얍실해졌습니다. 이건 전부 다 LED겠죠? 네, 전부 LED예요. 전에는 HID 램프였는데 이번부터는 LED가 적용됐어요. 뭐 세븐 슬롯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센서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네요. 요거 나이트 비전 카메라. 이 차량은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다. 서밋 리저브는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어요. 지프 로고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이따만 했는데 이번에 좀 작아져갖고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밑에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이런 것도 좀 커지고. 측면을 한번 보시면요. 요 휠은 얼마죠? 서밋 리저브가 21인치 그리고 오버랜드가 20인치가 들어갑니다. 21인치 휠인데도 휠하우스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지프만의 사다리꼴 휠하우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들어갔잖아요. 차폭등이 이렇게 미국산 차폭등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없이 들어온 거를 국내에서 차폭등을 달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불법이 되죠. 이렇게 LED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요런 부분에 보면은 HUD도 큼직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스피커 살짝 보이시죠? 요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맥킨토시라고 우리 세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맥킨토시 그때는 상당히 고가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더니 지프 차에서 갑자기 부활이 됐네요. 근데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드디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태까지 없었던 그 오토홀드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지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4륜 구동. 맞아요. 뭐 전 세계 독보적이잖아요. 4륜 능력만큼은. 이 차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겠죠. 풀옵션이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쿼드라 리프트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이름도 굉장히 긴데 일단 쿼드라 4짝, 그 다음에 리프트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고 어댑티브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오. 그럼 요 아까 밑에 트림이 뭐라 그랬죠? 오버랜드 트림이고요. 국내 출시가 지금 7,980만 원이요. 8,000, 9,000이네요. 오버랜드하고 서밋 리저브하고 차이는 1,000만 원 차이인데 밑에 오버랜드가 에어서스가 빠지나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캡틴 시트가 아닌가? 네, 2열이 3인승입니다. 그러니까 7인승? 네. 아, 그러네요. 서밋 리저브는 6인승으로 출시가 되고 오버랜드는 7인승으로 출시가 된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카라반을 끌든 사람이 타든 간에 항상 일정한 차고 그리고 일정한 댐핑력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약간 차원이 달라요. 제가 뭐 에어 서스펜션 신봉론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하고 안 달린 차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지프만의 압도적인 4륜 기술 그리고 엑슬락, 오프 웬만한 험로에서 카라반을 끌고도 험로에서도 웬만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쿼터글러스 쪽에 지금 3열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봤던 3열 중에서는 가장 탁 트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안에 앉았을 때는 넓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정도의 3열만 나오면 충분히 이런 3열 SUV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프 특히 이제 미국 차 얘가 지금 엔진이 어떤 사양이 되는 거죠? 기존 4세대 그랜드 체로키하고 똑같이 3600cc V6 자연 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판타스틱? 펜타스타. 연비가 역시 복합 7.7 미션은 8단 미션이 달려있고 네, 8단이요. 지프다 보니까 엑슬락이 전륜 후륜 다 있다 그러고 네, 맞아요. 지프에서 자랑하는 쿼드라 4륜? 하지만 얘가 카니발을 대체하려면 내 기준에서 카니발을 대체하려고 그러면은 3열이 넉넉해야 돼. 참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타오를 해야 되니까 타오 때 해야 되니까 타워가 있었지. 봤을 때 후면 모습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왕눈이 같던 테일램프가 얍실하게 전면부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뀌었고 전부 다 LED인가요 그러면? 네, 풀 LED요. 그리고 일단은 뭔가 모르게 이게 좀 약간 세련돼졌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지프의 모습은 그 잃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거는 카메라 워셔 노즐이에요. 가끔 막 먼지 끼고 흙탕물 끼고 했을 때 카메라 청소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것만 누르시면 다 청소가 됩니다. 오. 뒤에도 보시면 커버가 있어서 히치 리시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이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487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한 요만큼 더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이게 아주 두툼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고무 덮개 깔게 잘 돼 있고 그냥 빠져요. 뭐지? 용량이 요게 이제 뭐 일반 캐리어 용량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되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 800리터 양문형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을 여기다가 적재를 하면 반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3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 전동식으로 돼 있고 일으키는 것도 전동식? 네. 오, 제가 팰리세이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3열 전동 되고 안 되고가 차의 어떤 퀄리티를 많이 좌우할 정도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2열 뒤에도 있어요, 또 버튼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어요. 자,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3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1328리터 정도 양문형 냉장고 1개 반 정도 1개하고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고요. 제가 내부에서 좀 느끼는 부분이 이게 과연 지프가 맞았나. 확실히 뭐 소재나 마감 같은 게 좀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거 다 천연 가죽이고 네, 다 천연 가죽. 팔로마? 팔로마 네, 팔로마? 니치 팔로마. 你吃饭了吗？ 오버랜드는 가죽이 달라요. 나파 가죽 들어가거든요. 2열도 혹시 전동으로 되니? 2열은 전동이 안 돼요. 뒤에서 폴딩은 가능하고 올릴 때는 수동으로. 너무 좀 아니 괜찮아. 2열은 그럴 수 있어. 이 버튼으로 해갖고 하면 플랫하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 정도 눌러줄 수 있지. 자, 요렇게 2열까지 접었을 때는 2395리터. 여기서부터는 얘가 수치가 가늠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차박이 약간 궁금해지는데 우리 여기 미국서가 너 키가 얼마라 그랬지? 184입니다. 드론 교관인 출신인 미국서가 익숙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많이 남네요. 주먹 한 3개, 4개 정도? 3개 정도? 다리 쪽도 많이 남고요. 차박도 괜찮겠네? 이거 좀 권리적... 요거 앞으로 접혀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탄화가 완전 되죠. 매트 깔고 지프라든지 마세라티, FCA 그룹도 차들 트렁크 버튼 요쪽에 있죠? 뭐 그런 거 굳이 제가 저렇게 안전장치 다 있고요. 다시 또 가야 되잖아. 요게 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 그리고 어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니네.
자, 1열이 일단 굉장히 화려하죠. 도어 트림 쪽도 여기는 지금 리얼 우드가 이렇게 있고요. 퀼팅이 들어가 있는 리얼 스티치. 아, 이것도 가죽이네요. 여기도 가죽. 아, 여기 또 가죽. 전체적으로 가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킨토시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 스피커는 몇 개가 들어갔죠?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19개. 그리고 요 안쪽을 이렇게 슬쩍 보셨을 때 지금 클러스터 부분도 전체 LCD 10.2인치, 이쪽에 인포테인먼트도 10.1인치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공조 장치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전에 4세대 그랜드 체로키는 통풍이나 열선 같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 무선 충전도 이쪽에 마련이 돼 있고, C타입 그리고 A타입 같이 이렇게 있고요. 다이얼식 기아네요. 팰리세이드라든지 뭐 에비에이터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간적인 여유감을 줄지 저희가 한번 앉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요 쿠션이 생각보다 적어서, 근데 2열에 3열에 있는 차들의 2열 시트는 대부분 요 정도 두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공간 때문일 수도 있겠고. 2열은 많이 편합니다. 근데 여기 좀 짧네요. 허벅지 시트가 좀 짧아요. 길이에 비해서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넉넉하게 나오진 않네요. 근데 헤드룸은 일단은 에비에이터보다는 괜찮아요. 이 부분은 뭐 의자를 낮췄던 위를 올렸든 간에 좌우폭은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좁게 보였는데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열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3열 한번 가서 한번 앉아보고. 근데 참 다른 차량들 보면은 2열에서 3열 넘어가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더더군다나 2열이 전동인 경우에는 잉잉 하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요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끼시면 돼요. 그리고 통로도 보시면 생각보다 꽤 넓어서, 자, 성인 남성이 드나들기에도 되게 좁지 않은 공간이라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 3열은 레그룸은 긴데 여기가? 근데 이게 아예 없어서 펠리처럼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뻗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쿼터 글라스 크기는 좀 어때요? 아, 넓다. 개방감은 좋네요. 3열 쪽에 이렇게 공조기 있고, 저쪽 2열 쪽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공조기 있고, 여기에도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리세이드 대비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이 리클라인이 됐었거든요. 전동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전동이니까 리클라인을 조금만 해줄 수 있으면 공간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카메라예요. 아, 실내 카메라? 네, 2열, 3열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카메라. 이거는 오버랜드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얘는 지금 국내 들어오는 건 T맵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는 기본 맵 자체가 T맵이니까 쓰시기는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건 너무 편하다. 3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수동이 더 편한 것 같아, 전동보다. 자, 요 정도가 아닌데 저는 되게 여유 있어요. 헤드룸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좌우폭은 어깨가 서로 맞닿는 치밀한 공간 아니니? 아니요, 지금 닿진 않아요. 아하, 저쪽 레그룸이 옹색하게 지금 앉아있는데 요 정도면 한 펠리세이드 정도? 여기는 조금 낫네요. 이제 아무래도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장시간을 가면 좀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물어보셨는데 요게 이동은 안 되죠, 센터 콘솔이. 네, 이동은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키 큰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갈 수 있어, 없어? 1시간 정도는 참을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갈 수 있다? 뭐 우리가 이제 낙하산은 뭐 뻔하겠죠? 그러니까 전 한 3-4시간도 갑니다, 이거. 저희가 나중에 시승을 할 때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요 3열에 우리 낙하산을 태우고 한번 3-4시간 한번 가서 진짜로 탈 수 있는지 멀쩡한지 한번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